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남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2022 전남의 10대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1월 광주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분기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진 겁니다. 사고 당시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남의 레미콘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뒤 여수 국가산단에서도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열 교환기가 폭발해 4명이 숨진 겁니다. 노동당국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10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나주에선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밤늦게 일한 것처럼 꾸며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순천에선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기보조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5월에도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사무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관이 터지면서 건물 외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여수 산단은 죽음의 화약고란 5명을 남겼습니다. 완도에선 실종된 초등학생 조윤아 양이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 안에서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조양을 데리고 체험학습에 나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여수에선 한때 파출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대 남성이 파출소 문틈 사이로 화살총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여름 목포 앞바다에선 새끼 전어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수온과 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거론됐지만 여전히 뚜렷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초가을에 접어든 전남은 역대급 태풍인 흰남노가 지나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농어촌이 쑥대밭됐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할로윈 행사가 열린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6명이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1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곳곳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어서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올해 있었던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남 지역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로 꼽혔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오미크론과 관광, 회복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12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전남에서도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1월 초 100명 미만이던 일일 확진자는 석 달 만에 1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증이나 무증상이어서 일상회복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4월 18일 사적 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고 5월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목포 항구축제와 광양 K-팝 페스티벌 등 취소됐던 전남 대표 축제들도 다시 열리면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연관 단어로는 전남교육감과 수당 등이 떠올랐습니다.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김대중 교육감이 현직 교육감 후보를 꺾고 45.55%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교육수당 지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교육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5개 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 지역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수당은 온라인 학습 수강료, 스포츠 활동,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미래 전남 교육을 위한 여건 개선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교육수당이 인구 소멸 등 위기에 놓인 전남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효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농업입니다. 농가 비중이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 만큼 관련 내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관 키워드에는 이상기후와 육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전남은 49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서 농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여름 신안 아패도에서는 모내기를 2번 하고도 벼가 고사했고 올가을 고흥에서는 양파가 누렇게 말랐습니다. 지난해 최강 한파로 동해를 입은 유자도 올해 가뭄까지 겹쳐 피해가 늘었습니다. 지자체와 농민들은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는 새로운 농업 육성 공간이 생겼습니다. 고흥만 간척지에 마련된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부터 스마트 농업 실증과 기술 연구까지 한자리에서 가능해지면서 전남 미래 농업을 이끄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2022 전남 주요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 이 빅데이터 상의 전남 지역 올해 주요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이 눈에 띄는 키워드가 몇 개 더 있죠? 네. 네, 월별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월과 6월, 7월에 주로 등장한 발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이 누리호 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1차 발사가 실패한 뒤 올해 2차 발사 진행이 예고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해 첫 달부터 발사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지난 6월 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당시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K우주시대가 활짝 열린 만큼 그 기대감과 또 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동안 여러 언론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뤘습니다. 전남도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시킬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키워드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여전하고 참 자랑스러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재해입니다. 1월과 4월, 5월에 주로 등장했는데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내용이 키워드로 언급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전남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사고가 여수와 광양에서 올해 5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8명의 사상자를 냈던 여천 SCC 폭발 사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이 5건 가운데 2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내년엔 더 안전한 전남 지역 됐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전남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찾아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올해 마지막 해와 새해 첫 해를 감상할 수 있는 전남 지역 명소를 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2년 마지막 저무는 해를 감상할 명소, 핑크 일몰로 유명한 순천 와운해변입니다. 와운해변은 널찍한 갯벌 사이로 새어드는 붉은 햇빛과 하늘에 걸친 듯 떠있는 솔섬이 한 폭의 그림처럼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과 붉은빛으로 변하는 바다까지 해가 지기 1시간 전부터 환상적인 일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이 예보한 12월 31일 순천 와운해변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29분입니다. 2023년 첫 해를 맞이할 명소로는 여수 향일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효 대사가 창건한 전국 4대 관음 기도처 가운데 한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향일암에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일출제가 열립니다. 12월 31일 밤 소원 성취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사물판굿 공연과 소원 촛불 밝히기가 진행됩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와 새해 덕담 나누기 행사를 끝으로 1월 1일 새벽 일출제가 시작됩니다. 향일암 입구에서 금오산 등반로를 따라 30분 정도 오르면 정상에 다다르는데 남해 수평선을 따라 붉게 물든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의 새해 첫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36분입니다. 해남 땅끝마을도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송지면 갈두산 사자봉은 한반도 최남단 땅끝, 사자봉이 있는 땅끝 전망대를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남해가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굽이치는 파도의 서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섬과 바다가 조화로운 다도해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고 날이 맑으면 제주도 한라산까지 직접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해남 땅끝마을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1분으로 예보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재배를 확대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전국 최다인 13개 경영체가 선정돼 사업비 27억 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과 밀 또는 동계 조사료 이모작 재배를 하면 1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가루쌀만 재배하면 1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재배 면적을 2023년 2,000헥타르, 2026년 4만 2천 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동절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위기 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노후주택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수리와 창호 단열, 보일러 수리 등 개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는 가구당 50만 원 범위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 22개 시군에 모두 설치돼 4,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만 2천여 가구에 1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득 기준으로 선정했던 지원 대상자를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상 광역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에 대해 최대 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상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이 전남 해남을 찾아 동계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은 도약과 중장거리 종목 선수와 지도자 등 8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선수별로 개인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전지훈련 기간에 선수단이 해남에서 머물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